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강혜라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족들이 함께 집에 있는 시간도 늘어나는데요. 문제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 간의 갈등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 간의 사소한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심각한 불화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집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운동으로 에너지를 발산해도 좋고요. 어느 정도 공간 분리를 통해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시대 가족의 무탈함에 감사하며 먼저 배려하고 웃어준다면 갈등의 불씨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국이 보인다 첫 소식은 충북 청주로 갑니다. 도심에 살면서 주말이면 농부로 변신하는 분들 주변에 많으시죠? 뼈약뼈 달에 구슬땀을 흘리지만 땀을 흘린 만큼 소확의 기쁨도 얻게 해주는 주말 농장. 그 매력에 푹 빠진 분들을 만나봅니다. 여기 오려고 주말만 기다려요. 너무 보람차고 즐겁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진짜 어디서도 못 해볼 것 같은 경험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다 와서 심은 겁니다. 주말에 떠나는 가족 여행. 나만의 농장을 즐기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진짜 당연히 청주에서 받았대요. 참 맛있어요. 우리의 행복한 농장으로 초대합니다. 갑갑한 빌딩 숲에서 머지않은 곳에 위치한 오늘의 힐링 장소. 바로 이곳에서 매일 행복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싱그러운 여름이 곳곳에서 느껴지네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바로 도심의 낙원입니다. 도심의 낙원에 잘 오셨어요. 일정 기간 대여해서 사용하는 텃밭인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텃밭을 찾는 발걸음. 바로 텃밭 농부들입니다. 오늘 할 일 많은가요? 어제 꿈이도 챙겨. 오늘 저희 식물도 보고 잡초도 하나 몇 개씩 뽑으러 왔어요. 참외 순치기 하고요. 그다음에 풀 뽑고 비료 좀 주려고 해요. 아유, 저 할 일 많아서 좀 빨리 가야 되겠는데요. 돌아서면 할 일 투성인 밭일. 오늘도 할 일이 많아 보이는데요. 잘 자랐어요. 많이 컸네. 작년에 오고 또 왔지? 이거 하루 만에 다 뽑는 거거든. 새로 폈어. 죽었는데 얘 어떻게 다시 폈지? 며칠 안 됐고 일주일만 한 3, 4일 만에 온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잡초가 잘 자라가지고 정작 식물보다 더 많이 자란 것 같아요. 6평 남짓 되는 밭이 약 300개 정도 되는 주말 농장. 개인 농사를 짓지 않고 주말 농장을 운영하게 된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약 한 텃밭 용도로는 한 4,000평 정도가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고, 처음에는 나도 도시에서 생활하다 왔는데 막상 그 시골에 이렇게 와서 봤을 때 너무 도심 생활에 빡빡한 사람들이 기왕이면은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필링을 좀 느끼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더워진 날씨만큼이나 싱그럽게 자라고 있는 작물들. 올 때마다 할 일 투성이지만 남다른 기분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아들이 물 준 거야. 농작물도 자식 기르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하룻밤 자고 와보면 얘네들이 진짜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 보면 제가 다 힐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서 자꾸 자주 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초보 농부들이다 보니 하는 일마다 신기한 것 투성이. 오늘은 색다른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갖고 오신 게 뭐예요? 네, 이거 옥수수 모종이에요. 밖에서 갖고 온 것도 네. 이렇게 가져와서 키울 수 있어요? 네, 여기서 파는 거 말고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 또 이제 밖에서 사가지고 다 여기 모종 심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제대로 한번 심어볼까요? 잠깐만. 이거 지금 뭐 심는 거야, 이거 지금? 옥수수. 옥수수를 누가 이렇게 심어? 이거 얘들 다 죽게 생겼네. 최소한 간격이 한 30cm는 돼야 돼. 이 정도 깊이로 파서 그걸 줘보세요. 한 뼘 반 정도,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중에 다 심은 다음에 위에다 물을 주셔야 돼요. 그릴 때 이빨이 쭉
여기 농사일 처음 하세요? 아, 예, 전 이번에 처음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수확해서 집에서 맛있게 먹고 또 주말에 나와서 이렇게 땀 흘리고 하는 건 좋은데 이 농장 주인 아저씨한테 너무 아직 일을 못한다고 자꾸 혼나고 있어서 좀 힘드네요. 농부 되는 게 쉽지 않네요. 생전 처음 하는 밭일이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초보 농부들에게 권하는 작물들이 따로 있다고 하네요. 고구마, 감자, 옥수수 등이 있는데 이런 종류들은 병해충에도 강하고 또 여러분들이 손쉽게 심고 관리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아파트나 이런 개인주택 등에 사실 때 상추류 등을 권하고 싶습니다. 상추류는 여러분들이 유기질 부숙된 퇴비를 잘 넣어주시고 그리고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풍성한 수확을 올릴 수가 있고 손쉽게 키울 수도 있고 가정에 풍성한 식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콩하고 상추. 아, 콩도 심었어요? 그걸 한꺼번에 수확을 하면은 나중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또 씨앗으로 파종하는 거는 파종해야 되고. 와, 서로 참 친근해 보이고 좋네요. 아, 잘못 주셨구나. 이웃 같아요. 그냥 몇 해 동안 이렇게 봐오니까 오면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사하고 뭐 시작하고 물어보고 하니까 밭을 우리가 했을 때는 벌써 이게 거름도 다 해놓고요. 이게 고랑도 다 지어놓고 우리 거기서 와서 심으면 되니까 엄청 편해요. 그리고 편하기는 또 이게 물도 주기도 가깝고 저기 또 농구도 다 있으니까 하여튼 하기가 편하고요. 농기구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종류별로 구비돼 있고 물도 밭 가까이에 있어 정말 편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특히 우리 아이들이 밭일에 푹 빠졌습니다. 직접 하는 밭일을 통해 살아있는 자연 공부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내가 도와줄까? 우리가 먹는 게 이렇게 원래 작은 데서 크는 것도 몰랐고 파프리카가 나무에서 열리는 것도 몰랐는데 이런 거 잘 알 수 있어서 신기했어요. 흙을 만졌을 때 흙이 이제 신발에 들어왔을 때 더럽다는 그런 표현보다도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당연히 텃밭에 오면 이거는 일상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이가 즐거워하는 걸 보니까 키우는 재미도 있고 교육적으로도 좋은 것 같아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키우님 뜯어먹을 때 된 거 아니야? 오늘 몇 개 좀 뜯어가자. 쌈 채소류는 워낙 빨리 자라다 보니 자주 뜯어줘야 하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네요. 제일 싱싱한 거는 바로 먹어야 제맛이죠? 그렇죠. 바로 먹어야 제맛. 바로 그 자리에서 한상 차림이 펼쳐집니다. 순식간에 바비큐 파티가 열렸는데요. 갓 수확한 쌈채소와 고기의 만남이란 오늘만큼은 쌈채소가 더 달아. 어린아이들 입맛까지 사로잡은 맛이라니까요. 맛있다. 맛있다. 쉬운 작물이다 보니까 진짜 맛도 2배, 영양도 2배. 진짜 너무 따봉입니다. 아이고 더운 데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뭐예요? 닭볶음탕인데 네. 더운 데들 고생 많이 하셔서 제가 서비스를 드리는 겁니다. 짠! 주인장의 서비스까지? 와, 오늘 횡재했네요. 와, 정말 맛있겠다. 와. 감사합니다. 네. 맛있네요 다. 엄청 맛있어. 좋아해요. 이게 바로 텃밭 가꾸는 행복이잖아요. 심지어 텃밭 옆에서 캠핑도 할 수 있어 텃밭에서 주말을 통째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깝깝하게 있다가 이렇게 솔밭도 있는 이런 텃밭에서 농사 지면서 이렇게 캠핑하고 캠핑 기분도 즐길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주말만이라도 가족들하고 같이 나와서 자연 접하면서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작물을 키우고 그 작물을 커가면서의 나름대로의 필링도 느끼는 그런 걸 한번 겪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나만의 힐링 공간을 찾아서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나요? 건강도 찾고 재미도 찾는 주말 농장 어떠세요? 멀리 가지 말고 텃밭으로 행복 수확하러 오세요. 땀 흘려 일하고 수확한 작물로 밥상을 차려 먹으면 그 맛이 정말 꿀맛일 것 같은데요.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탁 트인 농장에서 잠시 동안 지낼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될 것 같고요.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재배해 건강한 밥상을 차릴 수 있다는 기쁨도 클 것 같습니다. 이번엔 강원도 춘천으로 갑니다.
지역에서 음악을 만들고 가수로 활동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춘천에 가면 음악에 인생을 걸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4명의 청춘들의 가슴 벅찬 희망가를 들어봅니다. 음악 작업을 하고 있는 두 사람. 작은 공간에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 강렬하고 반복적인 리듬에 맞춰 가사를 읊듯이 하는 랩송인데 워낙 속도가 빨라 알아듣기 힘들어도 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매력이 있다. 우울할 때나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냥 여러 감정에 있어서 이제 음악이 있으면은 항상 약간 더 감정이 더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저에게는 삶인 것 같습니다. 텍스트량이 이제 사용되는 가사의 양이 타 음악 장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적게는 2배, 3배에서 많게는 5배, 6배, 7배 그렇게 막 끝도 없이 늘어나는 장르인데 그런 만큼 제가 하고 싶은 말들, 저의 생각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듣는 이들에게. 뮤지션의 꿈을 키우는 젊음이 있다. 청소년 시절부터 간직하며 키워온 소중한 꿈. 그 꿈이 이루어질 거란 희망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의 노래는 멈추지 않는다. 춘천시 효성로에 위치한 한 사무실. 다른 사무실과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사무실 한쪽에 서 있는 기타가 눈에 띈다. 저도 뭔가 음악가로서의 뭔가 야망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성공 같은 거를 당연히 꿈꿨었는데 이제 저는 대학교를 안 갔어요. 대학교에 합격은 했는데 일단 대학교는 안 갔고 대학교에 안 가고 필드에서 이렇게 뛰다 보니까 피부로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뭔가 아티스트의 처우라던가 아니면은 좀 유명하지 못한 아마추어 아티스트들에 대한 좀 열악한 환경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느꼈고 그런 것들을 계속 느끼다가 이제 회의감을 느껴서 춘천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제가 춘천으로 내려왔을 때 주위에 있던 많은 음악하는 친구들이 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대학에서의 음악 공부 대신 현장에서 음악 감독으로 활약하며 회사를 창업한 김준 대표. 힙합을 기반으로 한 랩을 가르쳐주고 있다. 음악가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회사 대표로 음악 선배로 바쁜 시간을 보내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엔 뮤지션의 꿈을 키우고 있다. 춘천에는 뭔가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거나 지속성이 있는 콘텐츠가 많이 없어요. 뭐 일회성 콘텐츠, 뭐 닭갈비 축제, 뭐 무슨 막국수 축제, 뭐 이런 그냥 대학교 축제, 이런 축제나 행사 위주의 무대들이 존재하지 계속해서 뭔가 대중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많이 아쉽고 좀 그런 것들이 생겨났으면 해서 네,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엔 지하 스튜디오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온다. 아무도 없는 이 길을 감미로운 발라드가 시작되는데 곧 발표할 노래를 연습 중인 이준혁 씨. 길의 끝에서 번져서 흩어져가 돌아본 길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냥 하루의 시작으로 이제 음악을 시작을 해서 집에서 나와서 거의 뭐 하루 종일 새벽까지도 여기에서 음악을 가다 보니까 생활이고 그리고 소중하죠. 저는 이게 없으면은 되게 많이 할 게 없어가지고. 흐리고 흘러 바래가는 좁은 길. 부드러우면서도 호소력 짙은 목소리. 진지하면서도 잔잔한 가사와 멜로디가 감성적이다. 지나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길을 빛이 지고 끝없는 길을 난 걷고 있다. 한계를 인정하지 말라는 게 제 철칙이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의 발전이 아예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일단 끝없는 노력과 좀 똑똑하게 연습하는 거를 일단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력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제 음반도 진짜 주기적으로 계속 내주고 활동을 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하지만 매일 음악만 붙잡고 있을 순 없다. 랩 가수로서 성공할 때까지 생계를 위한 부업이 필요한데 마케팅 관련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다. 음악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 정해진 시간에 박혀가지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작업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이제 공연 기획 일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남들이 이제 일하는 시간에 저도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 공연 기획의 생업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 건데, 그래서 스케줄을 제가 스스로 조절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마케팅이 관련된 일이 이거 컴퓨터 한 대만 있어도 내가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럼 이거면은 스케줄을 내가 자유롭게 조정하면서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중학교 때부터 음악을 시작한 성민재 씨. 빠른 비트 안에 하고 싶은 말들을 채워넣는다. 요즘 대중음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랩. 중독성 있는 리듬으로 따라 부르고 싶어지는데 사랑이란 놈에 대해 수동적인 애보다도 우리 영원한 건 없어. 결혼의 꼴이 내도 결국 삶이 우리를 나눠. 그렇다고 어차피 끝날 것 사랑을 해난다는 건 아냐. 그런 논리라면 나는 진작해서 자서 난 끝. 우리 다시 나는 시작. 이제 너도 끝. 언어 유희를 뛰어넘어 자유로운 삶의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앞으로만 가자. 다시 난 끝. 우리 다시 하는 시작. 불행은 전부 끝. 이제 행복하자 진짜. 어차피 끝나도 두렵지 않아. 누가 잘 와라 나의 꿈. 우리 앞으로만 가자. 사랑했던 만큼. 세상의 그 인식들에 굴하지 않고 자유롭게, 나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래퍼가 된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하고 싶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앨범. 우빈 씨도 랩 연습이 한창이다. 곧 자신의 이름으로 된 싱글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라는데 묵직한 목소리로 읊조리는 음악이 매력적이다. 힙합의 역사가 그러하듯 사회에 대한 불만 내용이 많은데 자신의 생각과 고민들을 랩 가사로 풀어놓는 조우빈 씨. 어느새 음악에 빠져 부르다 보면 스스로 쉼 취하게 된다. 네, 처음에 음악 한다 했을 때 탐탁지 않아 하셨는데 아들이 좋아하는 거라서 응원도 많이 지금은 해주시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퍼라는 같은 꿈을 키우며 민재 씨와 우빈 씨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 점심 먹었어? 난 안 먹었어. 점심 진짜 많이 먹거든? 왜 이렇게 출출해지는지 모르겠어. 진짜로. 너무 배고파. 배고프니까 청춘이지. 먹어도 배고픈 청춘. 하지만 서로 의지하고 같은 꿈을 꾸는 친구가 있기에 든든하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되게 친하던 친구인데 그런 사람이랑 지금 제가 같이 같은 곳에 살면서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거잖아요. 심리적으로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그 안도감 더하기 목소리가 일단 이 우빈이랑 저랑 이 친구랑 둘이 좀 반대되는 목소리가 전 좀 높고 깔끔한 편이고 이 친구는 좀 낮고 허스키한 편이어서 음악적으로 둘이 좀 잘 맞는 편이라서 그 두 가지 부분이 일단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집안 청소를 잘합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습니다. 좀 같이 하고 싶어도 안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냥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하게 되죠 그냥. 티격태격하는 걸 보니 절친 인정. 두 사람이 함께 부르는 랩은 어떨지 궁금한데. 하지만 음악이 시작되면 호흡이 딱딱 맞는다. 오랜 세월 함께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멋진 친구들. 이번에 싱글을 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싱글 낸 후에 열심히 음악 작업 열심히 하고 앞으로 좋은 래퍼가 되겠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힙합이라는 걸 별로 좋아하시질 않는단 말이에요. 당장 저희 아버지만 봐도 랩을 별로 좋아하시질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빨라가지고 막 영어랑 한글이랑 막 뒤섞으니까 막 이상한 뜻 같고 막. 그래서 힙합에 대한 좀 안 좋은 선입견도 갖고 계시고 너무 공격적인 게 포함된 문화다 보니까. 근데 좀 그런 게 조금 완화되고 이제 남녀노소 세대 차이 없이 모두가 다 같이 이제 힙합의 매력을 알고 랩을 즐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음악을 향한 열정만큼은 그 어느 것보다 뜨겁다. 스타가 될 때까지 꿈을 위한 도전은 계속되는데 우린 아직 젊기에 찬란한 미래가 있기에 열정 가득한 젊은 청춘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생계를 위해 부업을 하고 한계에 도전하며 연습에 매진하지만 꿈이 있어 아름다운 청춘들. 이분들의 저마다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번엔 강원도 횡성군으로 갑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그때의 기억은 마음에 남아 새록새록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곳, 여러분도 있으시죠? 횡성군에 가면 옛 추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으로 추억의 여행을 떠나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모습은 점점 변해갑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을 좋아했던 이 아이는 커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리포터가 되는데요. 짠! 그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아니 오늘 촬영 오기 전에요. 저한테 옛날 사진을 좀 찾아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오랜만에 사진첩을 봤거든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게. 그래서 오늘 주제가 혹시 추억이 아닐까 했는데 맞죠? 그렇다면 어떤 추억을 찾아 떠나야 하는지 저랑 함께 찾아보시죠.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건 평범한 하루하루가 모여 만든 일상의 기억이겠죠.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때 그 시절, 아련한 추억 속의 흔적들을 찾아봤습니다. 추억을 찾아 나선 길 시작부터 험난합니다. 우거진 수풀을 헤치며 오르고 또 오르다 보면 그 추억들을 마주할 수 있다는데요. 아니 진짜 여기 뭐가 있긴 있는 거예요. 제가 산길에 얼마나 많이 올라온지 모르겠어요. 여기 전나무는 많은데 뭐가 있다는 건지. 숨소리가 거칠어질 때쯤 목적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산속에 웬 학교인가 싶으시죠? 이곳은 산마루에 위치해서 하늘 아래 첫 학교라는 이름이 붙여진 횡성 태계문교입니다. 1976년 폐교되면서 지금은 학교터만 남아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계문교를 설립한 이명순입니다. 65년도에 와서 70년도까지 6년간 근무했습니다. 저는 덕성민학교 태계분교 5회 졸업생 이상은입니다. 졸업한 지 한 50년 된 것 같네요. 저는 도대체 여기에 어떤 추억이 있을까 하고 올라왔는데 이런 학교가 있을 줄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아침마다 출근길이 또 제자분께서는 등교길이 굉장히 험난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두 분이서 이렇게 과거의 추억을 따라서 이곳에 오신 거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이제 추억 삼아 이렇게 일부러 이제 와서 보고 또 얘기도 하고 이건 같은 얘기라도 만나면 똑같은 얘기인데 계속 웃으면서 또 하고 하는 게 여기 모퉁이 받은 가면 다 우리가 뭐 앉아서 놀던다가 뭐
그때는 학교가 없이 그냥 이렇게 이제 조그만 이제 그런 공터에서 해가 잘 들고 그런 곳에서 이제 무릎 위에다가 책을 놓고 공부를 했어요. 하면서 건물이 없고 그냥 이렇게 바깥에서 그렇죠, 공부를 바깥에서. 했던 예. 거예요? 예, 건물 없이 바깥에서 공부 2년 했지, 2년. 이렇게 혼자서 하기 힘이 들으니 이런 이제 무용 같은 걸 많이 가르쳤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무용 같은 건 좀 이제 잘한 편이었어. 지금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증 남고 살고 제가 진짜 그 시절에 제가 살아있진 않았지만 정말 그 시절에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진짜 추억에 잠기게 됩니다. 와. 1968년 태기산 화전민불학에 개교한 태기분교는 이명순 선생님의 노력과 아픔이 담겨 있는 곳인데요. 태기산의 험한 산세를 뚫고 아이들을 가르쳤던 23살 선생님. 그렇게 이명순 선생님 열정 덕분에 100여 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추억으로 남은 태기분교의 역사는 태기분교 기념관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데요. 아니 제가 보니까 아까 이분께서 굉장히 사진도 열심히 찍고 또 설명을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여기로 오시게 되셨을까요? 이런 좋은 그 태기 분교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옛날 학교가 있는데 그거를 좀 모르고 가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이거를 홍보차 또 홍보하기 위해서 한번 올라와서 또 저희 그 마을에 오신 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좀 홍보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일요 졸업생이거든. 이번엔 사이좋게 모여 앉은 세 사람. 드런드런 뭘 하나 봤더니 사진을 보며 추억 이야기가 한창입니다. 허명숙이. 아 이름까지 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두 분이서 사진을 놓고 얘기하시니까 정말 대화가 끊이지가 않는데. 네, 이렇게 사진 보니까 기억이 많이 나실 텐데 어떤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이때 못 입고 이렇게 한 게 오히려 지금은 보면 추억으로 남고 아 이때 이런 때도 내가 살았으니까 지금은 또 뭔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얘는 이런 항상 이런 사진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나요. 요거는 선생님이 다른 학생을 가르치는 그 나머지 시간에 자습을 시키고 하는데 정말 강아지까지 안고서 이렇게 할 정도면 너무나 이게 좀. 이 사진은 이제 학교를 다시 새로 짓고 너무 이제 즐거운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3학년하고 4학년 이제 복식하는 건데 이쪽에는 자연 시간, 이쪽 3학년은 이쪽엔 미술 시간 이렇게. 얘들아 오늘 숙제들 다 해왔어? 숙제를 못 해왔습니다. 일하느냐고 피곤하고 졸려서 못했습니다. 아 그래 숙제를 못할 정도로 다 무슨 일을 했기에 그렇게 숙제를 안 했어? 나무도 해야 되고요. 무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잤습니다. 아 당시에는 이렇게 수업 들으러 학교 가실 때 숙제를 못해서 가는 경우가 많으셨나 봐요. 아니 할 수가 없는 게 그때 당시에는 일단 10살만 넘으면 생업에 종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숙제나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문제였었습니다. 아, 10살 넘으면 생업에 종사한다는 게 사실 저희 세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는데 그땐 그랬었군요. 우리 선생님이 요 밑에 동네에서 사시면서 이 내용을 아신 거예요. 여기 애들은 많은데 학교도 없고 선생님도 안 계시니까 그냥 다 까막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이라도 가서 여건은 어떻든지 간에 한글이라도 깨우쳐 줘야 된다 이런 각오로다가 20대 초에 여기를 오신 거예요. 저의 생애에 아주 정말 잊을 수 없는 이 곳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1년에 모이는 학생들 볼 때마다 또 그들이 다 삶에 성공하고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더더욱 더 그들이 끝까지 정말 건강하고 또 그 가정에 항상 잘 들고 좋은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가슴 뭉클한 태기분교의 추억을 만나봤다면 다음은 마을의 사랑방, 동네 슈퍼마켓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글쎄 동네 구멍가게라고 얘기하면 되나? 아주머니들 맨날 모여가지고 수다 떠시고 여기서 그런 자리죠 여기가. 주민들이 가볍게 수다를 즐기던 슈퍼마켓은 이제 책도 읽고 차도 마실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신했는데요. 옛 슈퍼마켓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서 그때 추억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 슈퍼 자리가 여기 읍에 사시던 분들이라면 모르는 분이 안 계실 정도로 굉장히 추억이 많은 공간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한성 슈퍼를 운영하실 때 어떤 기억들이 좀 있으세요? 이곳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냥 동네 구멍가게였죠 뭐. 뭐 아주 아침이면은 같이 모여서 커피 먹고 그러면은 한해 겨울이면 커피 옛날에 이렇게 숟갈로 타는 거잖아. 한겨울 지나면 한 병씩 먹어 치우니까 재미난 일도 많았었죠. 같이 떡을 해도 같이 나눠 먹고 뭐 반찬을 해도 같이 나눠 먹고 뭐. 이거를 팍 변했잖아요. 지금 현재가 옛날에 저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좋아졌죠. 뭐 지금 옛날 배우면 네. 지금 이 자리가 원래 슈퍼마켓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네, 횡성에 사시는 분들이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아, 아셨어요? 네. 중학교 때 매일 여기에 와가지고 요구르트를 꼭 사 먹었었거든요. 그냥 이 자리에 항상 지나가다 보면은 옛날 생각 많이 나는데 여기에 이렇게 예쁜 카페가 생겨가지고 또 이 분위기가 요즘 분위기랑 너무 잘 맞아서 낡은 슈퍼마켓 자리에 카페를 열면서 사라져가는 옛 모습을 기록으로 남긴 김나연 대표. 향수를 일으키는 사진들을 보면서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정감 가는 사랑방이 됐으면 한다는데요. 예전에 이제 좋은 기억들이 많았던 공간이라서 옛날의 기억들도 같이 있고 이제 앞으로 이 카페에 왔을 때 좋은 기억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전처럼 사랑방처럼 들러줄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순간들은 소중한 추억이 되어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건 그때 그 시절이 아닐까요? 행복한 미소로 회상할 수 있는 그때 그 시절. 여러분의 그 시절은 언제인가요? 네, 오늘은요 스승과 제자의 따뜻한 얘기도 들어보고 또 예전에 슈퍼마켓이 있던 자리에 새롭게 생긴 특별한 카페도 찾아봤는데요. 여러분도요 오늘 저녁에 사진첩 펼쳐보시고 추억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때 그 시절 그리웠던 추억 속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렇게 추억을 되새기게 해주는 곳이 사라지지 않고 더 예쁜 모습으로 단장돼 있다면 정말 반가울 것 같고요. 하늘 아래 첫 분교인 태기 분교 보면서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돌아가고 싶은 추억의 장소는 어딘지도 궁금합니다. 노후 준비로 중요한 게 연금보다 근육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어르신 5명 중 1명은 근감소증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노화로 몸의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줄거나 약해져 신체 활동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어지럼증이나 비만, 우울증도 올 수 있다고 하는 만큼 노년에도 근육을 키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규칙적인 근력 운동은 필수고요.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검정콩이나 닭고기, 생선, 달걀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는 배나 파인애플을 곁들여 먹는 것도 좋다고 하니까요.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